전세 사기 피해 신고 10명 중 7명은 주택 마련 비용이 넉넉하지 못한 20, 30대 청년층이나 신혼 부부들입니다. 장기간 소송에 어렵게 승소해도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2014년 29살에 결혼한 A씨 부부는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첫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 집에 근저당 1억 8천만 원이 걸려 있었지만 의심도 잠시뿐. 법인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근저당을 낮춘다는 특약을 넣겠다며 새내기 부부를 안심시켰습니다. 부부가 어렵게 모은 3천만 원에 대출금 6천만 원을 보태 9천만 원을 건넸지만 5달 뒤 날아든 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서였습니다. 황당했죠. 이제 신혼집으로 들어온 건데 전세자금 대출도 받아서 들어간 건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참담한 마음이었죠. 진짜 괴롭기도 하고. 알고 보니 사채를 끌어당겨 오피스텔 수채를 매입했던 법인 임대인은 이미 다른 임차 보증금도 반환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회사 명의 계좌가 넘어간 상황에서도 부부를 속여 전세 계약을 해 돌려줄 의도가 없었던 겁니다. 2년 뒤 결국 법정에서 사기죄가 인정돼 임대인 측 2명은 실형까지 확정받았습니다. 이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임대인 측이 변제 능력이 없다며 버틴 탓에 두 사람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민사소송을 갔더니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징역을 살겠다 해버리니까 어디에다가 이걸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아예 없는 회사였으니까요. 졸지에 전 재산을 잃고 대출금의 이자까지 떠안게 된 부부의 삶은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늘어난 빚에 개인회생 절차에도 들어갔고 2년 가까이 이어진 송사를 쫓아다니느라 자동차 정비사였던 남편은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개인회생을 들어가고 나니까 쉽게 제 명의로 된 통장 하나는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쉽게 그냥 회사는 꿈도 못 갔고요. 택배 알바도 해봤고요. 상하차 그리고 세차, 광택일, 여러 일용직 이런 노가다 이런 것도 해보고. 지난해 부부는 5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았지만 최근 잇따른 전세 사기 피해 소식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피해를 입은 9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임대인이 임대차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보통 법인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이런 절차를 오랜 시간 거치더라도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장기간 소송까지 어렵게 이겨도 보증금을 쉽게 되찾기 어려운 구조에 피해자들의 한숨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